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4단원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식물의 호흡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호흡하면 생각나는 게 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걸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동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식물들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이 호흡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호흡의 과학적인 정의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호흡을 할 때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왜 산소를 들이마시냐? 이 산소를 이용해서 양분을 분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분은 포도당을 뜻해요. 광합성 과정에서 생성된 그 산물이죠. 이 포도당을 분해하면 포도당 속에 화학적인 에너지가 저장돼 있던 게 방출이 돼요. 그것을 포획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해서 우리가 생장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호흡의 정의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산소를 이용해 포도당을 분해하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호흡의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밑에 네모칸 안에다 같이 써볼까요? 호흡은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분해되는 과정이고요. 분해되어 물과 이산화탄소로 쪼개집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포도당에 저장돼 있던 화학적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고요. 이 에너지 중에 한 60% 정도는 열에너지 형태로 버려지지만 한 40% 정도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세포 내에 세포 소기관 중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호흡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효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 반응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면서 미토콘드리아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세포 소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먼저 괄호 1번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토콘드리아이고요. 호흡이 일어나는 시기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낮에 그리고 밤에 호흡이 멈출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호흡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없어진다 라고 한다는 소리는 생명이 유지되지 못하고 죽은 것과 다름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유지되는 생명체라 하면 호흡은 낮이고 밤이고 구분하지 않고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광합성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광합성은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얻고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기체가 방출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호흡은 거꾸로 이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화학적으로 봤을 때 광합성과 호흡은 완벽한 역반응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은 광합성도 하고 그리고 호흡도 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호흡보다 많이 일어날 때 식물 잎에서의 기체 교환과 광합성이 호흡보다 적게 일어날 때, 그러니까 호흡이 더 많이 일어날 때 기체 교환이 그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낮과 밤에 식물 잎에서의 기체 교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요. 밑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낮에는 광합성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요. 광합성 과정에서 식물 잎으로 뭐가 흡수되냐? 기공으로 이산화탄소가 흡수됩니다. 그리고 뭐가 방출되냐면 요렇게 산소 기체가 방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광합성을 하는 이 순간에도 식물은 호흡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호흡 과정에서는 산소가 흡수되고요. 그리고 포도당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만 따져보면 흡수량과 방출량 중에 뭐가 더 많으냐면 낮에는 흡수량이 더 많습니다. 아이코, 자, 낮에는 흡수량이 더 많습니다. 산소만 따져보면 어떻냐? 산소는 낮에는 방출량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낮에 식물 잎에서의 기체 교환은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산소가 방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밑에 옆에다 정리하겠습니다.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 잎에서 이산화탄소는 주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산소는 방출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낮에 식물이 많은 산에 가면 깨끗한 공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밤이 되면 빛이 없으니까요.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밤에도 지속적으로 호흡은 일정한 속도로 일어나고 있죠. 호흡 과정에서는 산소가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방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정리합니다. 밤에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을 비교해 보면 호흡량이 훨씬 많습니다. 광합성량은 거의 0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잎에서 기체 교환이 산소는 흡수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방출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두 기체가 교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호흡도 하고 광합성도 하는 식물에서 낮과 밤의 기체 교환이 반대로 나타난다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유명한 광합성과 호흡에 의한 기체 교환 실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방법은 초록색 BTB 용액을 ABCDE 5개의 시험관에 넣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ABCDE 5개 시험관에 초록색 BTB 용액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림과 같이 장치합니다. 그림과 같이 장치한다라는 소리는 자, A에는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B에는 싹튼 콩을 넣어 주었습니다. 참고로 싹튼 콩은 아직 잎이 없습니다. 식물에 잎이 없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콩이 싹이 틀 때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빨리빨리 뿌리도 내야 하고 줄기도 자라게 해야 하고 잎도 자라게 해야 정상적인 식물의 개체가 갖춰지니까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호흡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에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집어넣었어요. 물고기는 동물이니까 광합성을 안 하고 호흡만 합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B와 C는 결과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에는 검정말 같은 수생식물을 넣습니다. E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D는 식물만 넣고 그대로 방치하고요.
E에는 보니까 알루미늄 호일로 빛을 차단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D는 호흡과 광합성이 같이 일어나는데 아마 빛을 충분히 주면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E는 빛이 차단되어서 광합성이 안 일어나니까 호흡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B, C, E 요 세 개의 시험관은 호흡만 일어나니까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요 D 얘는 호흡보다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B, C, E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치하고요. 빛이 잘 드는 곳에 둔 다음에 3시간 후에 BTB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찰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BTB 용액은 용액의 액성을 검사하는 지시약입니다. 그러니까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판별하는 지시약이란 뜻입니다. 산성에서 BTB 용액은 노란색을 띠고요. 중성에서는 초록색을, 그리고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노초파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초록색의 BTB 용액을 집어넣었으니까 애초에는 중성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용액 내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언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냐? 호흡을 해서 후 하고 내뱉으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겠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탄산을 형성하거든요. 이 탄산 때문에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 경우에는 아마도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할 것이고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확 줄어든 경우에는 산성의 반대인 염기성을 띠게 될 테니까 반대로 파란색을 BTB 용액이 띠게 될 것입니다. 자, 실험 결과 한번 봅시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적을까요? 여기서 요 시험관 A는 일명 대조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 처치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B부터 D까지는 어떤 처치를 했죠. 얘네들을 실험군이라고 부릅니다. 대조군은 왜 필요하냐면 실험군의 결과, 그러니까 BTB 용액의 색깔이 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결과를 애초 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BTB 용액과 색깔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 대조군을 세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험 결과로 가시겠습니다. 시험관 A는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색깔 변화가 없이 여전히 초록색입니다. 이쪽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관 B는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싹튼 콩은 광합성은 하지 못해요. 그런데 뭐가 활발하냐? 호흡이 아주 활발한 상태입니다. 광합성은 하지 않고 호흡만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았을 거고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을 다자를 써서 표현할게요. 많았을 거고 그래서 BTB 용액이 산성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BTB 용액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자, 이 현상은 C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C 역시 노란색으로 BTB 용액 색깔이 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고기와 같은 동물들은 광합성은 하지 않고 호흡만 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됐을 것이고 BTB 용액이 산성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D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D 시험관에서는 광합성이 호흡보다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다 흡수되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면서 BTB 용액이 염기성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관 2는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알루미늄 호일 덕분에 빛이 차단되죠. 그래서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호흡은 할 겁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BTB 용액이 산성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광합성과 호흡에 의한 기체 교환 실험을 대표적인 사례를 해석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합성과 호흡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칸에다가는 반응 과정을 쓰실 건데요. 자, 이렇게 써봅시다. 광합성을 기준으로 한번 써볼까요?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 빛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빛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고에너지를 갖고 있는 유기물인 포도당이 합성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산소기체라는 부산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 화살표 반응은 광합성에 해당합니다. 자, 반면에 호흡은 반대로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분해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반응식에서 그대로 역과정으로 화살표를 쳐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포도당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깥쪽으로 화살표를 쳐주시고요. 요 반응이 바로 호흡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어나는 장소를 써볼게요. 광합성은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났고요. 호흡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동물세포는 엽록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식물세포는 갖고 있고요.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 미토콘드리아는 갖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기는 광합성은 빛이 있는 낮에만 일어나는데 호흡은 낮, 밤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기체 출입 방향도 반대예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요. 그리고 산소가 방출이 됩니다. 반면에 호흡은 산소가 흡수되고요. 하면서 산소 들이마시잖아요. 그리고 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킵니다.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 변화는 무슨 의미냐? 광합성은 말 그대로 합성입니다.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고요. 호흡은 반대로 이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관계에는 뭐라고 쓸 거냐? 광합성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흡수돼야 합니다. 무슨 에너지가 흡수되죠? 빛 에너지가 엽록소라는 색소를 통해 흡수가 됩니다. 반면에 호흡에서는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까지 해보았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